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2장 행렬의 2절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특수한 행렬입니다. 특수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종류들이 무진장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 행렬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대각행렬, 항등행렬, 항등행렬과 역행렬은 2장 1절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전치행렬, 대치행렬, 교대행렬, 삼각행렬,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삼각행렬입니다. 자, N차 정방행렬, N차 정방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과 열의 개수가 N개일 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주대각선, 여기 주대각선이죠. 다이아고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일 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타입입니다. 이럴 때 이런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겁니다. 항등행렬도 대각행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 1이면 항등행렬이 되겠죠. 정방행렬 A의 주 대각선 위에 있는 모든 성분을 대각항, 이런 얘네들을 우리 제가 원소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이게 항입니다. 항. 이런 항 중에 요 주 대각선에 있는 항을 대각항이라고 하고 요걸 다 더해주면 대각합이라고 하고 요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의 앞자 두 개를 따서 TRA, 그래서 A의 대각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값은 결국 첨자가 여기가 i하고 j가 아니고 ii 요것들의 시그마 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바로 뭐다? tra가 된다. 자, 예를 들면 둥어고요. 밑에 있는 행렬에 보면 여기 주 대각이죠. 여기 합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2는 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B 같은 경우도 이 세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첨자가 똑같죠. 요거의 전제 조건이 뭐다? 정방행렬에서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과 열이 다르면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정방행렬이고 얘는 정방행렬이 아니니까 얘기조차 못하는 거고 정방행렬의 대각항이 요거고 요거의 합이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대각항은 2라고 4고요. 그거의 합은 5가 돼요. TRB는 트레이스 B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A에 T라고 써 있죠. 이걸 정치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행과 열이 바뀐 걸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건데 이 전치행렬과 원래 행렬은 트레이스, 즉 대각합은 같다는 얘기죠. 여기 C를 곱한 거, 스칼라 곱을 해준 거는 그냥 A의 대각합을 구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 두 개 행렬 더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하는 거나 각각 트레이스를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A 곱하기 B는 P 곱하기 A랑 달라요. 즉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레이스 즉 대각합은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대학교 입시에서 행렬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성질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종 언급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시험에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행렬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각행렬이면서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 대각선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일 때. 그러면서 대각선의 항들이 모두 1일 때. 이게 다 1일 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등행렬 또는 단위행렬이야.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래서 보통 이제 i라고도 쓰지만 1이라고도 뭐 숫자 1은 아니지만 이런 표기를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항등행렬, 항등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고, 여하튼 그럴 때 항등행렬 또는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3차 정방행렬에서의 대각행렬 중에 항등행렬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차에 대해서 대각행렬, 아니 n차에 대해서 항등행렬은 유일하다. 당연히 요건 2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곱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2차에 대한, 요건 3차에 대한, 요건 4차에 대한 정방행렬의 항등행렬입니다. 이 단위행렬이라는 표현보다 항등행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분이 다 0인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어요. 영행렬이 어떤 건지. 얘네들이 다 영행렬입니다. 영행렬이에요. 그래서 그냥 5라고 씁니다. 5. 사실 5라고 쓴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0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모양이 이제 5하고 똑같았으니 5로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냥 5라고 쓰면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행렬을 보면 대충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여하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자, 영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덧셈에 대한 뭐예요? 항등원입니다. 항등원.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해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항등원, 역원 이렇게 배울 때 했었던 건데 그것이 행렬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A 빼기 또는 A 빼기 A 또는 A 더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는 덧셈에 대한 역원, 덧셈이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원이라고 하면 이제 곱셈의 역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반수라고 하는 말을 썼었습니다. 반수. 그리고 역수란 말도 썼었고요. 지금은 역수란 말도 쓰긴 하지만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역수는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역수라고 하고 덧셈에 대한 역원을 반수라고 했습니다. 반대되는 수 이런 의미로. 자,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마이너스 A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행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방행렬은 행과 열이 크기 같은 것. 즉 행도 3개, 열도 3개. 여기 앞에 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정방행렬이고요.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주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일 때 대각행렬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4, 마이너스 3,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럼 대각행렬이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잘 보시면 얘가 0일 때도 대각행렬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행렬은 뭐냐면 대각행렬 중에 주대각선이 모두 1이고 나머지 0인 행렬을 항등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가 다 1이면 항등행렬이 되는 겁니다. 역행렬은 다 0인 것들을 역행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요런 표현을 봤을 겁니다. 요런
표현. 이게 트랜스포스입니다. 트랜스포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죠. 전치 바꾼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다. 행이 M개고 열이 N개 행렬일 때 행과 열을 바꿔주면 행의 개수가 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트랜스포스 전치 행렬이 되는 겁니다. 정치 행렬이 되는 거고 주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아니 주 대각선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잘 보시면 얘하고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거를 기준선을 딱 잡고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접으면 겹치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그림상 여기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M하고 N이 다르게 되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이 3개고 열이 2개다. 그럼 주 대각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도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치 행렬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세로 형태, 세로로 서 있는 형태가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는 행렬을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A가 요거로 뭐일 때 정치 행렬은 이렇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뉘어져 있을 때 세워진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행벡터로 돼 있을 때 요거를 트랜스포스하면 열벡터가 되는 겁니다. 열벡터가. 전치 행렬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하고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하고 2만 빼놓고 나머지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서 마찬가지 이것도 세워지고 얘는 이렇게 누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 둘이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전치 행렬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주대각선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리 옮기기를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치의 정치는 행이 열로 갔다가 다시 열이 행으로 가면 원래 상태가 되죠. 뒤로 돌아를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2개 행렬 더하거나 빼준 다음에 트랜스포스를 하는 거나 각각의 트랜스포스를 한 다음에 더해주거나 빼주는 것도 결과가 같다.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배를 해주는 것도 전체를 다 C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리 바꾼다고 해서 C 곱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하고 B를 곱해서 트랜스포스를 해주는 거는 이 트랜스포스를 해서 곱하기를 하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다음 성질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헷갈릴 수 있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임을 보여라. 사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되는 거에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이걸 곱하기 한 다음에 트랜스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을 트랜스포스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계산을 해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죠. 그래서 곱하기 한 다음에 트랜스포스라는 것은 각각의 트랜스포스를 해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대칭 행렬에 대해서 시메틱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행렬이 있어요. 이것도 다 정방 행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하고 정치 행렬하고 똑같을 때, 즉 이런 것이 성립될 때 요거를 우리는 대칭 행렬이다. 행과 열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이러면 대칭 행렬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건 바꿔도 똑같아요. 왜 이름을 대칭 행렬이라고 지었는지 알겠죠? 주대각선을 딱 그리고 따서
아래쪽과 위쪽을 보면 똑같잖아요. 대칭이 된다 이 얘기. 주대각선은 어떤 것이 나와도 상관없고 왼쪽과 오른쪽이 뭐 위와 아래쪽이 똑같이 대칭이 된다. 그럼 다 대칭 행렬이 되는 겁니다. 교대 행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대 행렬. 교대 행렬은 뭐냐면 A의 전치 행렬 있죠. A의 정치 행렬하고 A하고는 부호만 다르다. 즉 A하고 더하기 A의 정치 행렬이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 이럴 때 교대 행렬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뭐예요?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교대 행렬입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얘랑 부호가 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쭉 보면 부호만 다르죠. 여기서 부호가 다르게 하려면 얘하고 뭐예요? 더해서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주대역선 딱 그려놓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면 0 나오면 돼요. 그죠? 아니면 요거 성기를 만족한다고 해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 행렬은 대칭 행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대칭 행렬은 행과 열이 똑같다. 그렇지만 교대 행렬은 행과 열, 그러니까 바꿔줘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줬을 때 0이 된다. 아니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 대각선에 있는 모든 항들이 0인 거. 그걸 상부 삼각행렬.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다 0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주 대각선 이렇게 있고 요쪽이 다 0이면 상부에만 살아있다. 위에만 살아있다는 거죠. 뭐 어퍼 트라이 삼각이라는 것이죠.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있는데 아래가 살아있다. 아래가 0이 아니다. 하부 삼각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거든 이런 걸 통틀어서 삼각행렬이다. 삼각형 형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것이 삼각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0이고 위에도 0이면 삼각행렬이 아니고 한쪽만 0이면 삼각행렬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곱하기든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근을 구하든 역행렬 구하든 삼각행렬이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복잡한 행렬을 삼각행렬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요거 변환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상부 삼각행렬의 전치는 하부 삼각행렬이고 하부 삼각행렬의 전치는 상부 삼각행렬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여기 다 뭐예요? 살아있고 얘는 다 0이죠. 근데 얘의 정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과 열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죽죠. 여기에 다 0이라는 얘기. 여기에 다 0이기 때는 뭐라고? 상부 삼각행렬인데 이쪽이 0이 돼버렸죠. 자리 바뀌었으니까. 이러면 하부 삼각행렬이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뭐 간략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딱 해놓고 행렬 그려놓고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0. 여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별표를 해주는 거죠. 별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뭐 빨리빨리 행렬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현재까지 배웠던 내용들로 행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전치 행렬은 뭐예요? 행과 열의 자리,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칭 행렬은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뭐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얘기되고 같으면 대칭 행렬이고 교대 행렬은 아래쪽과 위쪽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아니면 또는 부호가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상부 삼각행렬은 아래가 다 0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거 하부 삼각행렬은 위에가 0이고 아래가 살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으로 2장 2절 특수한 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